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2일 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주말 동안 보낼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영국에 한 9년 정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국 센터에 가면 더 리치 런던이라는 굉장히 고급진 호텔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이 레저베이션 매니저였거든요. 뭐 한국어로는 예약 실장 정도가 되겠죠. 그때 제가 레저베이션 매니저로 일을 할 때 저를 도와서 팀을 이끌던 레저베이션 슈퍼바이저 포지션에서 일을 하던 친구 하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왔던 도나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결혼도 해서 애들도 있고 한데 아주 오래간만에 캠브리지로 우리를 보기 위해서 놀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예전 동료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벌써 런던에 집을 4채나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친구는 부동산에 남편과 함께 공부를 많이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반가운 마음이었고요. 은퇴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구나. 뭐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사무실의 매니저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있는 이런 집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집을 4채나 갖고 지금 5번째 집을 사기 위해서 물색 중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이 5채 있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미국 주식으로 은퇴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월 2일 월요일 날 보내드리는 두 번째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가 참 오랫동안 어려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요, 스트레스도 좀 많이 쌓이고 항상 긴장해 있고 이 주식 투자의 과정을 즐기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컨텐츠에서는 조금 긴장도 풀고 오락적인 요소를 좀 주식 투자에 추가를 하자 이런 의도로요, 엔터테인먼트적인 오락적인 요소가 가미된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1년에 한 번씩요, CNBC라는 방송국에서는 주식 투자 쇼를 진행을 합니다. 스톡 드래프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CNBC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업계에서 잘 알려진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그 셀리브리티라고 부르는 연예인들까지 합류를 해서 이들이 한 1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각 참여자가 2개의 주식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누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올리게 되는지 뭐 이러한 형태의 오락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을 맞이해서도 지금 4월 28일 날 10명의 참가자가 각자 2개니까 이제 20개의 주식이 선택이 됐겠죠. 자, 과연 이번 2022년 참가자들은 어떠한 주식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조금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주식들을 소개해 드리고요. 직접 수치적인 분석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식부터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 이 쇼의 진행 방법부터 좀 살펴보시죠. CNBC의 애뉴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다는 얘기잖아요. 스톡 드래프트가 시작되었다. 목요일 날 시작이 됐다고 나와 있죠. 자, 애뉴얼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스톡 피킹 컴페티션이다. 컴페티션은 이제 대회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좋은 주식을 선택을 하는지 컴페티션을 한다. 경기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일단 파이낸셜 프로페셔널, 그래서 주식 전문가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애틀리트라는 것은 이제 운동선수들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셀리브리티즈, 연예인들도 출연을 해서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각자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유는요, 제 생각에 이 전문가들이 더 좋은 성과를 얻는지 아니면 단순한 연예인들이 오히려 투자의 성과가 더 좋은지 좀 비교하면서 재미 요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명의 참가자들이 2개의 주식을 선택을 하는데요. 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범위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 CNBC에서 60개의 주식을 선택을 해놓고 그 중에서 2개씩 골라야 된다. 이러한 룰이 설정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1년에 한 번씩 컴피티션에 그 위너가 나타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승자를 어떻게 뽑게 되냐면 가장 평균 수익률이 좋은 사람부터 이렇게 랭킹을 매기게 되는데 그 기간은 2022년 4월 28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다. 따라서 2월 10일까지 딱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사람 두 종목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나오게 되는데 사이버 시큐리티 기업이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텔레비전 퍼스널리티 앤 프로듀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셀리브리티의 이름이 나와 있죠. 칸디 버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의 싱어이자 유명 방송인입니다. 자, 이 셀리브리티가 지금 팔로알토 네트워크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그녀의 두 번째 선택이었다. 한 사람당 이제 두 개씩 선택을 하는데요. 1지망, 2지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지망이 더 궁금해지죠. 왜냐하면 이 팔로알토는 두 번째 선택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나는 줌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줌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버러스라는 셀리브리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줌이라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기대해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고 지금 살펴보니까 재무제표에 빚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투자 논리를 이렇게 또 셀리브리티인데도 설명을 해준 거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트워크가 나옵니다. 세 번째 종목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당 두 개를 선택했으니까요. 자, 이번에 넷플릭스를 선택한 사람은 라이언 레이놀드입니다. 라이언 레이놀드는 영화 배우죠. 넷플릭스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돼 있죠. 그가 생각하기로 이 스트리밍 자이언트 기업인 넷플릭스는 컴백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오히려 그래서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리고 왜냐하면 이 분야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쪽에 가장 커다란 이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애드 서포티드 티어 쪽이 도입이 될 것이다. 제가 예전에 이제 넷플릭스 관련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공유해 드린 바가 있는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성장이 좀 멈춰버렸기 때문에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난관을 타파할 솔루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마 이 구독 모델에서 광고를 받는 모델로 비즈니스를 완전히 확 바꿔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라이언 레이놀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넷플릭스가 광고를 받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광고 수입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다시 한번 성장 추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고요.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CEO를 맡고 있는 리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그의 밑에 있는 이제 팀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들이고 이들을 믿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게인스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들에 반해서 베팅을 하지 말라. 그래서 굉장한 팀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팀을 믿고 투자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스토리텔링이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패션에 아웃오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진화를 할 거고 구닥다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넷플릭스의 미래를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드랍티킹이 나오는데요. 델라노 사포르라는 사람이 지금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 델라노 사포르는요, 투자 기관이죠. 뉴스트리트 어드바이저즈 그룹의 CEO인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분이 이제 드랍티킹을 두 번째 라운드에서 선택을 했다. 그럼 첫 번째가 뭔지 좀 궁금해지겠죠? 일단은 이 드랍티킹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몇 개 되지 않는 주식 중에 하나다. 어떠한 주식 중에 하나냐면 지금 애드레서블 마켓, 즉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일단 그 드랍티킹 같은 경우는요, 미국 전체 주에서 23개 주에서 지금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온라인에 들어가서 어떤 팀이 이기게 되는지 여기에 베팅을 하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전역에서 지금 활성화된 것이 아니고요. 23개 주에서만 승인을 받아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주의 숫자가 하나하나씩 계속 늘어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성장할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커스터머 애퀴지션이라는 것은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비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객 확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나중에는 고객을 확보하는데 비용이 점점 줄어들면서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암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고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스포츠북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스포츠 경기에 누가 이길지 여기에 베팅하는 그런 플랫폼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나중에는 계속해서 게이밍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스포츠 베팅뿐만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범위를 확장시킬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나옵니다. 자, 누가 아크 인베스트를 선택했는지 궁금해지잖아요. 자, 나와 있는 것처럼 케빈 오리얼입니다. 케빈 오리얼이는요, 미스터 원더풀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업자이자 투자자죠. 오미주 자막 영상에서도 이제 여러 번 제가 소개를 드렸던 굉장히 유명한 셀리브리티 방송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투자자자 기업자죠. 자, 이 그 유명한 투자자가 아크 이노베이션을 선택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죠. 더욱이 퍼스트 픽이니까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이 지금 아크 이노베이션 ETF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 아크 이노베이션 ETF 정말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캐시우드의 플래그십 펀드가 히트를 받았다. 강타를 당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날 텔라닥의 주가가 46%나 떨어지면서 엄청난 주가의 하락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아크 이노베이션 ETF입니다. 그때 이제 그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레비뉴 포캐스트가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인데 정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6.6 빌리언이나 되는 66억 달러나 되는 임페어먼트 차지가 있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오미주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발란시상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예전에 이제 텔라닥이 커다란 기업을 인수한 적이 있는데 리본고라는 굉장히 좀 잘 나가던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한 적이 있거든요. 이 리본고를 인수를 할 때 너무나 좀 과대평가된 주식의 가격을 가지고 인수를 하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발란시상에 이 리본고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있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데 그 가치가 무려 6.6 빌리언이나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발란시트를 조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P&L 쪽에 이 금액을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을 조정하면서 EPS가 정말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좀 깜짝 놀라게 된 거고 실망을 하고 주식을 던진 사람이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텔라닥의 주가가 46%나 떨어지는 와중에 아크 이노베이션 ETF도 엄청난 손실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6.8%나 비중을 가지고 투자했던 것이 바로 텔라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그 세 번째로 홀딩이 많은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아크 이노베이션 ETF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냐면 나는 어떤 주식을 선택하고 싶냐면 지금 taken up behind 반이라고 써 있는데 반이 헛간이거든요. 헛간 뒤로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영어 표현인데 헛간 뒤로 끌려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당한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 헛간 뒤로 끌고 가면 아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죽여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잔인한 용어긴 한데 어쨌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지금 총을 맞았다. 그래서 헛간 뒤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한 주식을 고른 것이 바로 아크 인베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슬러터드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사륙을 당했다, 도축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아크 인베스트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 매니저 코호스트다. 그래서 CNBC의 샤크 탱크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케빈 오렐리가 믿기로는 테크 헤비 인덱스, 테크 헤비 인덱스는 이제 지수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아크 인베스트 ETF를 얘기하는 거죠. 이 ETF가 쇼피파이라든지 로쿠라든지 이런 성장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컴백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베팅을 한다. 테크 네임이 지금 돌아올 것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케빈 오렐리가 볼 때는 지금 아크 인베스트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성장주들. 이 주식들이 결국은 컴백을 할 거고 다시 조정을 딛고 반등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크가 운영하고 있는 ETF 역시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모든 사람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1년 후에 보면 내년 2월 달에 가보면 내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올렸을 것이다 라고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페이팔이 나옵니다. 페이팔을 추천한 전문가는요. 팀 시머입니다. 팀 시머는 파운더니까 이제 창립자잖아요. 창립자이자 CIO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인베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 시무어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투자 기관을 운영하고 창립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분은 페이팔을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으로 지금 페이팔을 고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페이팔을 표현하냐면 페이먼트 펌인데 스트래티직 브랜드다. 따라서 굉장히 전략적인 브랜딩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투자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2023년 어닝에 비해서 지금 멀티플이 25배밖에 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포워드 PER이 25배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저렴한
위험한 상태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많은 돈을 만들 수 있다. 언제 만들 수 있냐면요. Things go from just terrible. terrible이라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동할 때 많은 돈을 만들 수 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공경에 빠져 있는 정말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이 기업이 최악의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져서 그냥 나쁜 상태로 갈 때 많은 투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최악의 모습을 보이는 주식을 골랐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쿼터에서 리셋이 됐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반등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의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많은 문제들은요, 다 주가에 이미 녹아져 있다. 따라서 주가가 이미 악재들은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만약에 50% 이상 떨어진 이 주식을 사지 않는다면 wrong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다. 좋지 않은 판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페이팔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이더리움이 나오는데요. 자, 이더리움은 이제 주식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상화폐잖아요. 근데 이 가상화폐를 선택한 셀리브리티가 있습니다. 케일라 킬브라이드고요. 케일라 킬브라이드는 누구냐면 틱톡의 스타입니다. 틱톡에서 이제 팔로워 수가 20만 명이 넘어가는 굉장히 젊은 틱톡 셀리브리티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별명이 로빈후드 키드. 그러니까 틱톡의 로빈후드 키드라고 보면 되겠죠. 투자를 틱톡을 통해서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파이낸스와 틱톡을 합친 용어가 그 핀톡이라는 게 있거든요. 핀톡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케일라 킬브라이드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틱톡에서 이제 주식 얘기를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다. 물론 이제 1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겠죠. 어쨌든 틱톡에서 파이낸스 얘기를 해서 투자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셀리브리티로 도약을 한 사람이 선택한 주식은 바로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다른 가상화폐처럼 굉장히 좀 유명한 악명이 높은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변동성이 하나의 퀄리티, 그러니까 굉장히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커다란 리턴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많이 떨어졌을 때 사고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팔고 하면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을 픽을 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변동성을 참을 수만 있다면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second largest cryptocurrency다. 그래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시가총액이 커다란 그런 가상화폐가 이더리움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떠한 예정이 있냐면 빅테크 업그레이드가 올해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빅테크 업그레이드가 되면 굉장히 좀 많은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CNBC의 짐 크레이머도 역시 지금 이더리움을 선택을 했는데 7픽이니까 넘버 7이니까 7번째로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이가 등장을 합니다. 추이는 펫스톡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반려견들, 반려고양이들, 반려동물을 우리가 이제 펫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팬데믹 위너라고 얘기합니다. 팬데믹 위너인데 턴드 루저니까 팬데믹이 지금 마무리가 되면서 갑자기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진 이런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하지만 포머 멜시의 CEO인, 그러니까 전에 멜시라는 기업의 CEO를 담당했었던 테리 룬그렌이 이번에 선택을 했는데요. 어디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면 리테일의 미래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 추이라는 기업은요, 반려동물을 위한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의 성장성이 좋아 보이는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컨슈머들이,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그들의 반려동물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쓸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반려동물들을 이 팬데믹 기간에 구입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까지도 팬데믹 기간에 집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애완동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예전보다 훨씬 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그 반려동물들은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서플라이도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에서 이 반려동물을 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택된 주식은 메타입니다. 메타를 선택해준 참가자는 스테파니 링크입니다. 주식 전문가죠. 자, 스테파니 링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기신 주식 전문가, 우리가 CNBC 뉴스를 통해서 상당히 자주 만나봤던 전문가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하이타워에서 일을 하고 있는 Chief Investment Strategist 전략가자,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매니저인데요. 자, 이분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를 선택한 이유를 한번 봐야겠죠. 자, 메타 같은 경우는 1000만 명의 애드벌타이저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 애드벌타이저는 이제 광고주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광고주들이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ROI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ROI는요, Return on Investment의 약자죠. 그래서 광고비를 투자했으면 이 광고비 투자에 따라서 들어오는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ROI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에 지금 이미 협력을 하고 있는 광고주들은 메타에 계속 머무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포티브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2분기부터 아마도 이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하나의 가능성이 뭐냐면, 메타에서 최근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요. 바로 릴스입니다. 릴즈는 뭐냐면요, 틱톡을 따라한 거죠. 그래서 틱톡이 굉장히 짧은 동영상을 가지고 대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 입장에서도 안 되겠다, 우리도 짧은 동영상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출시된 것이 바로 릴스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 이제 숏을 만들었잖아요. 비슷한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도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치폴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데이빗 로빈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NBA 스타입니다. 농구 선수죠. 자, 이 농구 선수가 치폴레를 선택한 이유를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레스토랑이 이모셔널 픽이다. 그래서 나의 감정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이 바로 치폴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짐 크레이머 또한 이 치폴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은 프라이싱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지난 1년 동안 아보카도의 가격이 지금 2배로 올라갔다. 근데 이 2배로 올라가도 수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치폴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기업입니다. 애플이 등장을 하고요. 애플을 두 번째 라운드에서 선택한 참가자는 NCAA 토너먼트의 신데렐라다. 그러니까 NCAA 토너먼트는 뭐냐면 농구 대회를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우승한 세인트 피터 유니버시티 팀이 이번에 이제 애플을 선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소비자들의 베이스가 굉장히 넓다. 그래서 애플은 이미 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죠. 상당히 많은 팬층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때 이 팬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적인 모습을,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 그리고 이 상품이 히트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생태계가 이미 구축이 돼 있다는 거. 두 번째로 상당히 많은 상품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애플을 선택한 이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컨시스턴시, 계속해서 주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힘있게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롱제비티는 뭐냐면요, 오랫동안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바로 애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주요 종목에 대한 그 투자 논리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떤 기업 20개가 선택이 됐는지 그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2022년 CNBC의 스톡 드라프트에서 선택된 20가지의 종목입니다. 가장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캔디 블러스 같은 경우는 팔로알토 그리고 줌을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 참가자인 테리 룬그렌 같은 경우는 추이 그리고 멜시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델라노 사포루 같은 경우는 아마존 그리고 드라프트 킹즈를 선택했고요. 네 번째 참가자 세인트 피터 유니버시티 팀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케일라 킬브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그리고 보잉을 선택을 했네요. 자, 스테파니 링크는 메타 그리고 쉐브론을 선택을 했고요. 라이언 레이놀즈는 넷플릭스 그리고 포드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전문가인 팀 시무어 같은 경우는 페이팔 그리고 도어대시를 선택을 했고요. 데이빗 로빈슨 농구 선수는 치폴레 그리고 리비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케빈 오리얼리는요, ARK 이노베이션 ETF 그리고 또 하나는 모더나라는 종목에 베팅을 한다. 자, 이렇게 20개의 종목이
선택이 됐다라고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요 20개 종목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이미 좀 영상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성장세, 수익률, 그리고 밸류에이션 이렇게 세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킹 알파에다가 CNBC 2022년 스톡 드라프트에 10명의 참가자가 선택한 20개의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은 20개는 아니고 18개거든요. 왜냐면 20개 중에 하나는 이더리움이었죠. 또 하나는 ARK 이노베이션 ETF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제외하고요. 나머지 18개의 개별 종목을 가지고 간단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요, 레이팅부터 보시죠. 레이팅이라는 것은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 그리고 주식 전문 블로거들 그리고 퀀트 레이팅을 통해서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평가를 해보는 거죠. 자, 일단 SA 오더즈 스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킹 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종목들은요. 첫 번째로 멜시가 4.25를 받고 있고 두 번째 메타 플랫폼즈가 3.90, 포드가 3.75를 받고 있고요. 페이팔이 3.61, 아마존이 3.57, 마이크로소프트 3.52, 추위가 3.50 이 정도가 지금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월가의 전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4.68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마존이 4.63 그리고 팔로알토가 4.55 애플이 4.37이고요. 메타 플랫폼즈 4.32 CMG는 치폴레죠. 4.29 페이팔이 4.18 보잉이 4.08 그리고 리비안이 4.06이라는 점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수치적인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퀀트 스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치적으로 분석했을 때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은 멜시고요. 4.73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포드죠. 4.65. 세 번째가 쉐브론이고요. 쉐브론이 3.49, 애플이 3.48, 팔로알토가 3.43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40, 아마존이 3.28,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 3.07, 모더나가 2.98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랭킹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디비던드를 한번 봐야겠죠. 배당을 주고 있는 종목이 꽤 여러 개가 있거든요. 자, 일단 지난 12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률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쉐브론이 3.47%로 굉장히 높은 배당률을 자랑하고 두 번째 포드가 2.12고요. 세 번째로 멜시가 1.89, 마이크로소프트가 0.85고요. 마지막으로 애플이 0.56%의 배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배당 주식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배당의 성장률이잖아요. 지난 5년 동안 배당의 성장률을 보니까 쉐브론 같은 경우는 4.82% 평균적으로 매년 성장을 했고요. 포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멜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1%,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좋죠. 9.49%나 5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배당을 올려준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괜찮습니다. 9% 넘는 배당의 성장률을 평균적으로 5년 동안 매년 보여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PE 레이쇼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저렴한 주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가 3.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포드라는 기업이 만든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배 정도밖에 올라가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PE 레이쇼 포워드를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7배를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3배에서 7배로 오르니까 순이익이 지난 12개월보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주가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포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망설여진다.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 성장이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모더나 같은 경우는 4.75 그리고 4.85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PE 레이쇼를 유지는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PE 레이쇼가 굉장히 낮은 상태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멜시가 5.31, 5.54고요. 메타 플랫폼즈가 네 번째로 지금 저렴합니다. 15배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자, 과연 이 15배에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순이익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키가 될 것 같고요. 자, 넷플릭스 17배 그리고 쉐브론 같은 경우 19배, 9배입니다. 따라서 쉐브론은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죠. 지금 현재는 19배라는 PER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치고는 굉장히 좀 비싼 편이죠. 자, 그런데 이 가치주의 19배
9배의 PER이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예상되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니까 9배로 뚝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과거의 그 순이익보다 다가오는 미래의 순이익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줌 같은 경우는 22배, 27개고요. 페이팔은 24배, 22배. 따라서 페이팔 역시도 순이익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애플 같은 경우는 25배, 25배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성장률로 가봐야겠죠. 자, 성장률, 매출의 성장을 기준으로 하면요. 모더나는요,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이 2200%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도 140% 정도 매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과연 2200배 올라가고 140배 올라갔을 때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거를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140배나 더 성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이 아직까지도 가속화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 투자의 하나의 기준점이 되겠다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성장이 좋은 주식은 드랍트킹입니다. 110% 지난 12개월 동안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62%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어대시가 69%, 36%, 쉐브론이 64, 29, 줌이 54, 25고요. 그 뒤를 이어서 멜시가 39, 12, 팔로알토가 28%, 25%, 메타플랫폼즈 26%, 19%고요. 추이가 24%, 18%, CMG 같은 경우는 치폴레죠. 23%, 18%, 마이크로소프트 20%, 16%, 애플이 18%, 14%, 페이팔이 18%, 15%, 넷플릭스 15%, 12%, 아마존이 13%, 16%, 그리고 보잉이요. 8%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16%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장세를 봤는데요. 그러면 수익률이 어떤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수익률에서 넷인컴 마진을 기준으로 해야겠죠. 자, 전체 매출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순이익으로 남는가. 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주식은 모더나입니다. 무려 66%라는 엄청난 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순이익 마진이 66%라는 것은 100만 원을 매출로 올리면 그중에 66%가 순이익으로 남는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자,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도 좋습니다. 50%가 넘어가는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턴 온 에퀴티, ROE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만들어내는가. 지금 현재 모더나는요,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매년 이 100만 원을 가지고 146만 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ROE가 정말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넷인컴 마진이 높은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37%, 현금 흐름 마진은 25%, 그리고 마지막으로 ROE는 48%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기업이고요. 세 번째 줌도 괜찮습니다. 줌 같은 경우는 순이익 마진이 33.5%, 현금 흐름 마진이 33%, 마지막으로 ROE도 28%라는 굉장히 좋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페이스북이죠. 메타 플랫폼 순이익 마진이 31%, 현금 흐름 마진이 24%, ROE가 29%나 됩니다. 애플도 26%, 21%, 149%나 되고요. 이렇게 149%라는 ROE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플은 좀 부채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본보다는 부채를 활용해서 순이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ROE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6%, 53%, 32% 나쁘지 않죠. 페이팔이 16%, 10%, 19%, 쉐브론이 10%, 11%, 11%, 마지막으로 CMG까지만 보죠. 치폴레가 8%, 7%, 32% 정도의 수익률을 자랑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분량 관계로 좀 수치적 분석을 키 인포메이션만 살펴보고 전반적인 모습을 다 보여드리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좀 수치적인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시킹 알파를 이용해서 수치적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들어가셔서 수치적인 분석을 해보시는 이러한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 동안은 미국 증시가 지난 몇 달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한 주를 열어볼까 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